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어수선해요. 어찌 보면은 어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 차익 실현한 것처럼 에코프로 비행까지도 차익 실현을 덜어놓고 오늘 기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거래가 좀 모자릅니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거기서 또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일단은 뭐 여기서 코스모학 정리됐으니까 얘 빼놓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종목이 이제 하이닉스가 나갔고 디스플레이가 나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세 개 나왔잖아요. 코스모학은 차익 실현으로 나갔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트폴리오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냐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 종목, 삼성전기, LG전자에서 한 종목. 그러니까 IT 주력에서 이 네 종목 기준에서 종목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IT 기준에서는 최대 우리가 30%를 편입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종목별로도 30% 편입할 수 있다. 근데 전체 합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이닉스하고 LG전자 갖고 있는데 그들을 한 종목만 갖고 가겠다 그러면 최대 30%, 두 종목 갖고 가겠다 합쳐서 30%. 그게 공식적으로 지금 15%씩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자동차를 기아와 현대차인데 지금 우리는 현대차를 채우고 있습니다. 기아를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거나 삼성전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IT에서 30% 그리고 자동차 최대 30%인데 현재 포트는 20%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두 개 업종이면 50%죠. 나머지가 2차 전지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LG화학을 공식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17%. 여기도 최대 편입하신다면 30%까지 편입할 수 있다. 포스코 케미칼은 최대 20%. 현재 기준에 공식적으로 이제 10%를 3월 포트폴리오에 채워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IT가 30%, 자동차가 20%, 50%에 이 두 종목 합쳐서 27%니까 77%가 주력으로 낮추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3%가 수익 종목. 응? 나머지 23%가.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배분하시면 돼요. 오늘 나간 종목군들 플러스 뭐 기존에 있던 종목군들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3월 말에 4월 포트를 다시 한번 짜드릴 텐데 3월 말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역대적으로 볼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하반기 기준에 작년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채운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80%의 수익. 1억 계좌를 가상 계좌로 이 당시에 6월 말 종가로 이렇게 편입했다라고 해놓고 이게 이제 6월 말에 설정해 놓은 기준이죠. 물론 에코프로가 다 매겨 살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기준은 뭐 당연히 LG화학도 있고요. 여기에 없는 게 뭐예요? 포스코 케미칼, 금양, 코스모 형제, 뭐 또 성일아이텍, 뭐 LNF 전부 매매했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익, 카카오뱅크의 수익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가지고 가도 하이닉스 마이너스, 현대차 마이너스다 할지라도 전체 포트는 80%의 수익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시장 대비 강세를 띠는 게 딱 눈에 띄는 장. 시장 대비 강세 띠는 게 뭐예요? 2차 전지하고 IT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자동차. 시장 대비. 눈에 안 띌 뿐이지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예요. 기아가 올해 30% 올라왔고 현대차가 20% 올라왔어요. IT가 못 가는 것 같지만 삼성전기가 작년 9월 저점 대비 40%가 넘게 올라왔고 LG전자가 올해 들어서만 4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장이 나쁜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4분기 이후의 기준에서도 다른 종목군들 수익 다 빼더라도 이 종목군들만 갖고 있어도 32% 수익이에요. 비중은요 거의 비슷해요. 매입금액 기준에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주력주 그대로 있어요. IT,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서는 방산. 또 11월에 방산을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 한국항공우주가 46,000원인데 시장 지수가 2,400포인트 초반이라고 감안한다면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막 너무 힘겨울 만큼의 조정은 아니라 이거야. 특히 다른 쪽에서 수익까지 감안한다면. 그렇잖아요. 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 수익률도 SM을 14만 7,400원에 차익 실현을 했는데도 그냥 안 건들고 냅둔 수익률이에요. 막 조작을 해서 극대화의 수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분하게 대처하자는 거예요. 예? 하나솔루션은 4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9월 말 종가 기준으로 편입했을 때 손실이고, 2월달 포트폴리오 보시면 어때요? 2월달 매입 금액의 기준에 이 흐름, 2월달 기준에 여기서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거 빠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이후에 수익률이 26%. 근데 더 재미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SM을 14만 7,400원에 공식적으로 전량 매도. 그 이후에 뭐 15만 원대까지 훅훅 날아갔지만 그게 10% 비중이면요, 5만 원이면요 50%잖아요. 지금 이 주가 대비해서 50% 이상 아니에요. 그럼 5%예요. 그러면 31%야 원래. 어찌됐든 지금 3월 포트폴리오의 기준도 마찬가지. 시장은 지금 현재 보합권 수준입니다. 2월 말 종가 대비 3월 한 달 그냥 보합인 거예요. 우리 포트는요 어찌됐건 4%.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LNF, 금양 이런 종목의 수익 범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중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4월달 포트는 이제 좀 개선을 시킬 건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4월달에도 자동차는 20% 채울 겁니다. 얘는 하나니까. 그리고 IT는 뭐 SK하이닉스하고 LG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을 그대로 15%씩 채울 가능성이 높고, LG화학 15%의 기준에 포스코케미칼을 10%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는데, 얘네가 제일 못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를 묶어서 봅니다. 그중에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과 묶어서 보고,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저는 LG화학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을 나머지 2차 전지 중에서 탑으로 봅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특히 더 탑으로. LG디스플레이 16,000원 다시 공방입니다. 그렇지. 근데 거래는 더 터트려야 돼요. 아까 저도 위축돼서 그냥 움찔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제 돈 아니라고 막 공격적으로 매수, 뭐 그냥 막 땅 파서 돈 나오니까 매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손절도 접어놓고 했는데, 다행히 위로 가면서 거래가 다시 실립니다. 디스플레이 일단은 수익 구조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거래 더 터뜨리고 움직이면 나와주기를.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더 터지면 돼요. 좀 이따 다시 봅시다. 그렇게 하시고, 예. 매번 주식이 오르는 거 알겠는데 시간이 없으면 주위에서 맴도는 느낌. 가급적이면 매기 착한 선생님 오시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못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최대한 원격으로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예. 아니요. 나가라는 얘기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건 뒤에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저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매기 착한 선생님 지금 아직 못 들어와 계시구나. 그러면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면 되니까. 예. 녹화해서 올려드린다고도 답변을 드리세요. 매기 착한 선생님 그 채팅방 글을 보시고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 영상 녹화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매기 착한 선생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당연히 4월달 비중에서는 빼겠죠. 나빠서 빼는 게 아니라 변동률의 정점에 일단 와 있어서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뭐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기관점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의 거래대금, 시장 거래대금 5조 미만까지 미끄러졌던 그 거래대금 코스닥 시장 기준에 그게 18조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변동성을 같이 감안을 해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놓고 볼 겁니다. 지금 미팅 중입니다. 바로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포트를 구성합니다. 그럼 다시 보실 거는 그거예요. 평가 금액의 기준이 비중의 기준이거든요. 그 지금 다 잘라서 한번 올려드리세요. 지금 한번 다 잘라서 각 포트폴리오 그 하반기, 4분기, 2월, 3월 4개만 잘라서 올려드리면 돼요. 하반기, 4분기, 2월, 3월. 그리고 지금 빨리 본부장님은 빨리 그거 저 호텔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그 출력해서 빨리 일단 먼저 갖다 주세요. 오전장에 해달라면 오전 중으로. 지금까지 못 찾으면 어떡해.
찾았으면 빨리 갖다 주세요. 이게 다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본인도 이거 보시고 나랑 같이 미팅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20%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동차 20%, IT 15%씩 그리고 3월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기준이 얼마 돼서 28%. 평가 금액이 죄송합니다. 매입 금액 기준으로 잡고 깜짝 놀랐네. 어쩐지 20%, 15%, 15%, 17%, 10%, 5.7%니까 33% 정도 돼 있어요. 2차 전지가.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가 많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많이 손실입니다만 그래도 계좌 수익은 4% 수익이다.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없는 게 많잖아요. 여기 없는 게 많잖아요. 여기 없는 수익들. 그래서 다시금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금 들여다보시고 디스플레이는 16,200원 넘기면 매수 부분을 10% 비중으로 확대를 할 건데 그건 심사숙고할 거예요. 개장 초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과 또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JP모건이 얼마만큼 더 매수 강도를 주느냐. 또 거래량도 1,000만 주 정도 실려주면 제일 좋은데 모르겠어요. 16,200원을 넘기면서 거래가 더 터져주면은 뭐 1,000만 주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터진 거래라서 매우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이제 다 지워버리게 됐는데 지금 얘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뭐 갑자기 또 문자 나가려면 만들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확대 기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단기 10% 확대 기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확대로 아마 이게 문자 나온 것 같아요. 손절 가격 써서 나갈 때에도 그러면 단기 10%로 설정해 놓고 5% 비중을 갖고 있다. 16,200원이라는 걸 가정해 놓고 16,200원을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의 거래는 다 넘겨놨으니까 목표는 상향을 해서 17,500원으로 설정을 잡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비중의 범위는 이렇게 신규 편입자 관망해라. 신규 편입자 5% 편입 상황에 따라서는 요건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10%로 2.5%를 추가 편입해서 밑에서는 안 사고 그럼 여기서 사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밑에서 사고 손절까지 정해놓고 뭐 더 사자 일단은 이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위에서는 왜 사냐 했을 때 거래가 더 터져 있는 흐름이 확인돼야 되고 정고점을 넘길 때 이왕이면 프로그램 수급 또 JP모건의 수급이 월등한 거를 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 편입으로 비중을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 편입 2.5% 기준만 그래서 전체 기준은 그냥 5%만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대처를 할 겁니다. 거래가 월등히 터져야 되고 오늘이 스타트가 돼야 돼요. 오늘이 스타트가 되고 내일은 더 터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일주일봉 보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하고 5% 편입 저거에서 2.5%씩 추가 편입을 해서 10% 비중을 확보를 할 건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유지를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최종 발송할 때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뭐 여기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보고 거래가 계속 뭐 둔화되고 고점 못 뚫는다 하면은 적절하게 수수료 빼고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지금 오늘 이제 뭐 들어가야 될 쪽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과하게 이쪽에 디스플레이 이제 자금을 대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이제 눌려진 폭이 있는데 신규 편입자도 있으시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LG 디스플레이의 문자가 또 SK 하이닉스까지 문자 나갔고 IT의 문자가 2개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원래는 강한 종목의 편입 기준을 잡는데 오늘은 과한 눌림폭의 조정을 받은 LG전자의 기준에 11만 800원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가능하다. 개별 기준입니다. 뭐 지금 방안에서는 삼성전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LG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기는 보다는 방안의 기준에서는
현재 기준에 한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이닉스 위주로 공식적인 매수 사인 나갔어요. 문자 매매 사인. 거래가 터집니다라든가 과도한 조정입니다라든가 그렇게 기준을 잡았고, 전자는 뭐 그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거래 터지는 날은 삼성전기 쪽으로 매수 사인이 나가요. 근데 이제 오늘의 LG전자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자금 1조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표출된 것 같은데, 좀 과하죠. 지금까지 누적 추이 추세 뭐 수급 감안했을 때. 그리고 다행히 윤정도가 과하다라고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돌려놨죠. 최소 범위 우리는 1% 돌리면 돌렸다라고 해석을 해요. 변동이 원체 작으니까 대형주 기준에. 근데 지금 1.5% 이상 돌렸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매수 문자까지 나갑니다. 근데 오늘의 기준은 이제 매수 문자까지 아니더라도 편입의 기준으로. 그리고 자동차의 기준도 문자까지는 지금 안 내보낼게요. 개별 기준에 비중이 없으신 분들. 아까 보여드린 그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채우시면 돼요. 그게 어렵다 하시면 계속 질문 주세요.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쩌라는 거니? 그러면 단문 문자 오는 것만 비중을 채우시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주력 종목 1대1대1, 뭐 1대1대1까지는 아니죠. IT 30%, 자동차 20%, 그 다음에 LG와 포스코 케미칼 대략적으로 뭐 25%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혹은 30%, 27%니까 30%. 이렇게 해서 여기서 80%를 채워 놓으시라는 거예요. 최소 70에서 80. 최소 70에서 80을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종목에서 나머지 비율을 채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름아름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LG화학을 지금 편입할 거냐, 포스코 케미칼을 편입할 거냐의 기준인데, 요건 문자를 발송합니다. 2차전지 오늘 매수인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1.76% 들려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얘가 더딘 것 같지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여타 2차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등락률이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지금 실질적으로 또 차익 실현도 못 잡아드렸어요. 계속 27만원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도 변동률이 15% 가까이 나오는데도 또 27만 5천 원 찍고 또 사상 최대치가 나와도 또 그 다음에 또 27만 8천 원인가요? 그죠? 어제 기준에서 거기서도 위로 따라붙고 오히려 차익 실현을 못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2차 전지가 눌려서 차익 실현도 못하고 마지막 편입한 물량들을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편입의 기준으로, 그리고 2차 전지에서 탑은 일단은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략 부분을 또 그렇게. 그래서 결론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매기 착한 선생님, 지금 대표가 채팅방 봤으니까 동영상으로 지금 녹화하고 있고 답변 드린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좀 써주면 안 되나? 잠시 후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하지 말고. 누구는 그냥 물 겨우 한 잔 마셔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간단하네 그냥. 응? 그렇게 무성의하면 되겠어? 통화 중이면 옆에 사람 없어? 다른 분들도 보실 거 아니야. 매개 작가님께 그냥 전화해가지고 전화 드려가지고 좀 이따 올려드릴 거, 그럼 끝나는 거야? 거의 뭐 말 같은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쓰겠습니다 하면 되지. 다른 분들은 안 보셔 채팅방? 목소리 좀 안 키우고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마인드들이 왜 그래? 포스코 케미칼 문자 보냈고요. 26만 원으로 일단 설정해 놓을 테니까 그 기준에서 설정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LG전자도 돌리는 쪽에 무게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IT하고 화학하고 자동차하고 이제 전략은 오늘 기준에서 전략은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문 문자가 나갈 때 그때 기준에서 문자는 최대 30%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은 20% 나가는데 나머지 LG화학, 자동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30%로 나갑니다. 근데 30%를 다 채우면은 뭐 다른 걸 못 채우잖아요. 그럼 30% 채우고 다른 걸 덜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린 포트폴리오처럼 자세하게 사물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처럼 비중을 조절해서 넣으셔도 되고. 그럼 나머지 이제 그 주식 비중에서 이렇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기준에 설정 범위 좀 과하게 지금 미끄러져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수급이 뒷받침돼 있어요. 수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 녹화 도중에 죄송한데 그거 답변 쓰는 거 힘들어? 채팅방에 지금 답변 써주라고 얘기했으면 간단하게라도 먼저 써드리라고. 그리고 또 자세하게 밑에 또 쓰고. 내가 쓸까요? 아 진짜 징그럽네. 몇 글자나 돼. 독수가 써볼게. 녹화하지 말고. 응? 저는 저니까 대표라고 안 쓰고 그냥 채팅방 봤습니다. 동영상에 전략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 써주는 게 힘들어요? 직원분들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전화통화를 하든 말든 옆에 사람도 있고. 대표님이 채팅방 잘 보셨답니다. 동영상에 관련 내용 자세히 답변 드리겠답니다. 그게 힘드냐고. 답변 좀 해보세요. 이거 좀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 응? 없어? 아무도 없어? 다 전화 중이셔? 답변을 그렇게 세네 명씩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면 되잖아.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도 예 해놓고 그냥 징그럽네 진짜. 이런 내용들의 녹화가 들어가면 좋겠냐고. 유료 방송 녹화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불편하시지. 응? 오전 중으로 강당 설정해달라고 그렇게 난리치고. 참 진짜 답답스럽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식으로. 근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매집 규모가 지금 1억 9,700만 주, 1억 9,800만 주죠. 얘가 1억 9,770이니까 1억 9,800만 주인데 16% 3,200만 주가 작년 10월경부터 매집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6% 적지 않은 물량이 매집이 돼 있는데 매수한 이유는 아주 단순 논리입니다. 아주 단순 논리예요. 실적이 상당히 개선돼 있는 거죠. 상당히 성장성이 부각돼 있고. 그래서 이제 수급인데 뭐 방향성 자체도 위로 많이 올려지긴 했지만 평균 낙가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는. 그렇게 중기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버겁죠.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셔야 비중을 조절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신규 편입은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기준에 좀 편입할 수 있는데 거래가 원체 제한적이라 좋은 건 알겠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라 멈춰 있습니다. 1월 달까지만 해도 거래가 제한적이어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전체 시장 거래 대금이 둔화돼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은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이 확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편입을 할 텐데 일단 거래가 둔화돼 있어서 위에서 오늘 잡으신 분들은 손실률이 높아요. 손실률이 높죠. 높은데 추가 편입해서 단가를 낮추는 거는 오늘 뭐 오후장에 변동이 나올 때든 아니면 내일의 기준이든 그렇게 해서 더 밑에서 사든 아니면 오히려 더 고점에서 사든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이제 둔화돼 있어서 계속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나는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신다면 그러면은 잘라내시고 지금 거래가 터지는 쪽 들여다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률이 많이 확장돼 있어요. 지난주에 들어갔던 물량 마지막 물량을 차익 실현 못하고 가지고 오다가 목요일날 장 막판에 한번 두들겨 맞은 게 있어서 근데 변동성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원체 두들겨 맞다 보니까 뭐 정신이 혼미합니다. 예,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게요. 원체 변동률이 크니까 지금 그나마도 코스모화학 어제 차익 실현 잘했고 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차익 실현 잘했죠. 코스모화학도 어제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에서 어제 절반 오늘 뭐 나머지 물량 잘 차익 실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2차 전지에서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이렇게 네 종목이나 확대돼 있던 것을 어제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또 오늘 코스모화학 신소재를 잘 차익 실현했어요. 그럼 얘네 둘인데 손실률이 좀 높죠. 높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2차 편입까지 했죠. 해서 이제 5%씩인데 일단은 뭐 막연하게 계속 놓고 볼 수는 없고요. 시장 전체적인 추이 추세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니 예? 미국장도 그렇고 유럽장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유럽장의 기준도 결론은 이 기준에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이 기준을 버겁지만 유지하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최악의 경우는 뭐 얘를 잘라내고 압축 전략을 하든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든 하여간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는 지수 기준으로 2,500포인트까지만 보자고 한 거고 그리고 최소범위가 아니라 3만 원 전후만 현대로템 3만 원 전후만 형성이 돼도 그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5만 원 전후만 형성이 돼도 뭐 버겁진 않죠. 이제 가지고 온 시간 대비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만 돼도 굳이 손실 보고 나올 필요도 없는 종목이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관망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꼭 질문 주십시오. 난 비중이 높은데 이거 좀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리고 하나솔루션 쪽의 기준도 일단은 이제 31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니까 그때부터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거래 정지 기간 동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간 물량들, 기간 투자자들이죠. 아무래도 그 물량의 재편입 매수 기조가 형성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ICT도 움직이네요. 그러면 인간 윤정도보다는 기계 윤정도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한 번 더 또 올려드렸던 부분이 종목 중에 포스코 ICT만 1조 이상에서 좀 포착이 됐고 지금은 이제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수페타시스, 선익시스템, KC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시 이후의 기준에서는 DB하이텍이 진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저도 선익견을 버려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DB하이텍은 탈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에 매수가 있었던 거고 계속 재진입 사인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들쭉날쭉 변동이 커서 얘네들은 뭐 매매 사인까지 잡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그다음에 포스코 ICT는 제가 10시에 다시 13시 거를 켰을 때 기준이고 아마 그 앞전에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캡처를 안 떠나서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가지고 가시는 부분 이렇게 해서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요 위에 혹시 1조짜리나 그쪽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 안 돼 있고 전체 종목에서 나온 게 있나요? 하여간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기준에서 저는 매수 사인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심사숙고해서 이제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 그리고 1조 미만짜리는 종목이 3개네 더 이상 뜨지를 않았네요. 그죠? 그 선익시스템 개장 초에 떴고 17%가 3천억 넘기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상한가 갔고 이수페타시스 뭐 KC 이런 부분들을 이제 PC 버전까지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뭐 정리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하면은 주력주의 비중이 여기까지죠. IT 두 종목, 2차 전지 두 종목, 자동차 한 종목. 그렇게 해서 비중은 70%에서 80%를 주력으로 채우자의 기준인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스윙으로 보고 있는 게
멈춰져 있는 기준의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손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 전지 이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남은 종목군들 지금 손실입니다. 여기도 손실이 만만치는 않아요. 이번에 고점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인데 최근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기준에 수익이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현대수산인프라코도 손실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뭐 크게 우려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기준에 이렇게 현대수산인프라코도 밑으로 좀 내려놓게 변동성 매매를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제가 위축이 돼서 전략 부분 두 번째 녹화해드렸을 때 조금 위축돼서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가 일단 실려 있다라는 것과 수급은 이제 마감 이후에 한번 보면 된다는 거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눌림 폭이 좀 있었지만 다시 다 들려서 뭐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5% 유지하더라도 문제 없고요. 추가 편입은 16,200원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 아시겠죠? 오늘은 변동성 종목의 디스플레이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DB하이텍의 경우는 거래가 해간에 저는 좀 불만족스러워요. 거래만 좀 터져 있으면 좋을 텐데 거래가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고점을 넘길 때 좀 심사숙고해서 62,800원이 고점이긴 합니다만 63,000원까지 물량을 누군가가 세게 가져가는 모양이 나와 준다면 그 거래량을 바탕으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쪽도 의지하기가 어렵고 특정 창구의 수급이 신한 쪽에서 한 7만 주 들어와 있네요. 그럼 신한 쪽을 의지를 하면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따라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뭐 떨어지는 물량만 잡을지는 정확히 모르고 또 이게 신한 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다라고 했을 때 사모펀드가 오늘까지 사고 내일부터 안 사면 안 사면 그러면 SM처럼 급나간다는 게 아니라 시세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거래가 둔화될 수가 있어요. 급격히. 900만 주 터졌다가 이틀 이후에 40만 주까지 거래 둔화되죠. 그럼 불편하단 말이에요. 서로가. 또 질질질질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래서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대처하면서 기준을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 그 매기 착한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도 혼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헤네샤 선생님께서 왜 안 오세요 했더니 골프장 사장님과 미팅이 잡히셔서 아마 못 오신다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오셨다가 일요일 날 지방이시니까 또 그것도 무리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번에 이제 강연에 오시는 분들 명단을 보면 사실상 그 VVIP 회원님들 위주로 다 오세요. 전체 참여자 나와 있는 페이지가 여기 있나요? 일반 회원님께서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초대박 선생님은 매번 오시는 분이세요. 매번 오시는 그 무료 강연이든 유료 강연이든 야간 방송도 매번 들어오시고 세 분이신데 두 분은 이번에 이제 새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신 것 같고 VIP 방에서 사랑의 선생님, 최고 대박 선생님 이 두 분, 주식 못나의 선생님 세 분 그렇게 되시고 이제 VVIP 회원님들 쭉 계시고 그죠? 여기서는 이제 현역 금융계 쪽에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19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 금요일까지 또 당일날까지 해서는 뭐 25분에서 30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윤정두, 이재선 대표, 이다운 연구원, 이영철 연구원, 그다음에 증권사. 그래 네 분이 이제 증권사 직원분은 강의는 안 하시고 설치하는 거는 이제 도와주실 건데 그럼 4명이서 만약 24명이시다 그러면 6분당 한 명의 강사가 추가적으로 기준을 잡아드리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요 상태에서 못 오시는 분도 두 분이 계세요. 못 오시는 분도. 근데 이제 만약에 못 오시면은 저희도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 초기에 바로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초기에 바로.
그렇게 하셔서 이제 두 분이 못 오시는데 대신에 못 오시더라도 이제 뭐 PC 버전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맞는다면 PC 버전까지 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업무들도 많고 하지만 그 두 분께는 이번이 첫 그 종목 검색기 강의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도 이제 그 많은 내용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교육 내용이 됐든 또 검색기가 됐든 윤정도보다 똘똘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결과물이 서로 그 부딪혀 놓으면은 수익률들 만약에 둘 다 나가라면 종목 검색기가 저보다 순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거야 아마도 같아요가 아니라 거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대처하니까. 그래서 하여간에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해드릴 건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정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당연히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최근 들어서 검색기 뭐 이런 거 보시고 또 그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군들 보시고 그 수익을 목적으로도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도 이제 검색기에서 디스플레이가 나왔는데 디스플레이까지의 매수세는 잡아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수세는 못 드렸어요. 안 드린단 말이에요. 1조 미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아니 뭐 속된 표현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뭐 에코프로 BM 이런 게 하루에 22%씩 올라오는데 굳이 소형주를 1조 미만을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포스코 ICT 지금 포착이 됐잖아요. 물론 뭐 18%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따라붙지는 않습니다만 좀 일찍 보셨다면은 그 종목도 이제 뭐 편입하실 수 있었고 지금 20몇 프로 움직였나? 28, 7%? 응? 근데 이제 그 종목도 윤정두가 다른 거 포트폴리오 전략 짜고 뭐 하는 상황 속에서 매매세는 못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은. 그리고 매매가 원활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매직 계산기 원리 좀 제대로 배우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번에. 그러니까 전체 강의를 하다 보면 인원이 많으면 이렇게 강의 듣다 솔직히 졸리시잖아요.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체력이 솔직히 안 되잖아, 요즘에.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명, 7명당 강사 1명이 시간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한 6시간짜리 6시간 정도 잡아놨으니까 거기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MTS, HTS 요 부분을 우리가 그 화면창을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MTS도 아마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 뭐 DB라는 거 알고 계시니까 DB증권 거 로그인 하시면은 그냥 화면창에 딱 떠서 10시까지 보실 종목, 13시까지 보실 종목 그 화면창에서 매매를 그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매매까지 자연스럽게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그거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식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한 수십 가지 수식이 들어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윤정두가 또 별도의 시간을 내서 교육을 드리고 자료들 다 배포해 드리고 USB도 지금 나눠 드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 더 포함된 거는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요런 내용들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윤정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아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왜 차익 실현하냐고.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다만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냅두면 더 가겠지 한단 말이에요. 안 돼. 꼬리가 달려. 꼬리가 달리면은 일정 범위가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해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는데 뭐 막 시세가 막 치고 올라가. 포스코 케미칼 27만 8천 원이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넘기겠지. 28만 원 가겠지. 28만 원 목표 주가 했어. 근데 28만 원까지 올 때 장대 양봉일 거 아니에요. 장대 양봉인데 왜 팔아? 안 팔아. 28만 원 오더라도 안 팔아. 근데 고점을 더 넘긴 다음에 여기서부터 꼬리가 달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판단 말이야. 근데 꼬리가 달리는데도 3% 꼬리 달리면 팔아줘 했는데 한 2% 밀리다가 돌려. 안 팔아. 그럼 계속 고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28만 원을 목표 주가로 했는데 28만 원 근처로 오든 아니면 바로 넘기든 뭐 27만 6천 원이야. 근데 윤정도는 또 갖고 가래. 얘 팔아서 2차 전지 뭐 살 건데 하고 갖고 가래. 근데 얘가 이렇게 고점을 찍더니 세 번째죠,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솔직히. 27만 8천 원 찍고 밀린 게 27만 원 찍고 밀리고 27만 5천 원 찍고 밀리고 27만 8천 원 찍고 밀리고 그럼 기계가 시키는 대로 차익 실현했으면 되는데 윤정도는 얘만큼은 갖고 가자라고 우기면서 지금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밀리면 아예 필요 없어 3%에 팔아줘. 차익 실현이 된단 말이야. 도달이 안 됐어도 27만 8천 원 도달이 안 됐어도 또 윤정부가 얘기한 29만 원에 도달이 안 됐어도 고점 찍고 밀리면 차익 실현해줘. 뭐 이렇게.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해놓고 그 목표 주가에 차익 실현해줘. 그것도 되고. 손절 잡아줘. 그럼 손절도 되고. 야 수익이 이만큼 8% 났는데 참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이게 막 미끄러져서 손실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수익금 5%는 보존해줘. 응? 그러면 5%까지 수익금이 밀려 내려온다. 고점에서.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해 주는 거야. 그리고 계속 가. 설명 들을 때는 뭔 소린지 알겠는데 결국은 설명 들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설정할 건데? 설정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설정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칸이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15%든 뭐 3%든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막상 넣으려니까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날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지정을 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MTS 핸드폰에서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HTS에서 하실 수 있는 거. 응? HTS는 좋은 게 뭐다? 띵동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띵동 선익 시스템 18%에 나왔습니다. 지금 상한가죠? 띵동 DB하이텍입니다. 근데 얘가 아직 완전 버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멈춰버렸죠. 지금 시세가. 선익 시스템 상한가인데 멈춰있고. 그래 완전한 버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시까지 1300은 13시까지 들여다볼 종목이에요. 이렇게 띄워놓고 나면은 여기서 움직임이 나와요. 여기서 그렇죠? 지금 거래 체결되고 움직임 나오고, 그다음 신호 나오고, 그리고 현재가 창 나오고, 매매 기준 잡으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제 선익 시스템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 28.8이 아니라 상한가죠. 29.88. 그렇게 해서 이런 신호 또 여기도 이제 전략 기준 그리고 차트에서의 그 포착 범위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우리 이제 그 매기착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은 언짢으신 거죠. 윤정도가 자꾸 강연을 오라고 시간도 없는데 강연에 안 가면 그러면은 우리 유료 회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 안 해줄 거야. 뭐 이 기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매기착한 선생님께서도 가입하신 지가 그래도 꽤 되셨단 말이에요. 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사인이나 매도 사인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차분하게 새로 가입하신 분들께 설명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 연권 한번 사고 대번 뭐 그 연권의 사고는 아니지만은 사고 한번 빵 친 게 있죠. 다른 거 아니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종목을 못 받겠지. 고점 대비 17% 밀렸잖아요. 에코프로가. 근데 거기다가 매수하시고 편입단가 대비 3% 밀리면 자동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안 되셨을 경우에는 뭐 대표한테 물어보시면. 근데 그날은 그냥 3%가 아니라 고점 대비 17%가 순식간에 내려갔는데 그게 답답해서 놀라서 전화 주셨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빈정 상하시죠. 제가 잘못했군요. 그 얘기가 아니라 대표하고 상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혼난 이유가 종목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는 거를 그건 잘못됐지. 윤정두만 언급해야지. 윤정두를 믿고 가입을 하신 거고 방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윤정두가 전략 잡아드리는 거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차분하게 자세히 잘 진행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드려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매수 쌓인 부분을 방금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문 문자가 나가는 거 이렇게 지금 문자 소리 나잖아요. 문자 나가는 거 그 기준이고 그죠? 그리고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가면 프로그램을 가르쳐 준다는 건 좋은데 안 가면 나가라는 얘기인지 아니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 제가 다른 거 하고 있을 때도 스스로 또 윤정도는 IT 바이오 안 좋아하잖아요. 바이오 안 좋아하고 1조 미만 매매 사인 요즘에 거의 안 드리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보실 수 있다. 그다음에 자동 매매 기능 설정인데 그거는 사실 배워서 하시기 조금 쉽지는 않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배워서 할 거야.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조금 더 설명드려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이다운 연구원님이 통화하셔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전화를 주세요. 주시고 회비를 내고 강연의 비용을 내고 못 오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그 두 분께는 저희 뭐 이용철 연구원이나 뭐 이다운 연구원이 전화를 드려서 자세히 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근데 그게 사실은 6시간 걸쳐서 이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안내해드리고 이런 기준이잖아. 그래서 전화로 그게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설정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뭐 윤정도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할 아주 그 절박한 필요성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잖아요.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19분이 오시고 제 생각할 때 뭐 오시는 분은 17분이라고 했을 때 총 오시는 분들 25분에서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25분에서 30분 정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 능동적이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 종목 검색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저도 열심히 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기준인 거죠.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만약에 25분 오신다 했을 때 부가세 떼고 그러면은 이제 2,500이잖아요. 호텔 행사비가 제가 볼 때는 최소 1,500 이상 나가요. 최소. 먼저 2월 25일 날 같은 경우는 1,930 정도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1,850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강연의 비용 입금된 게 한 1,100만 원? 그러니까 그 이상을 제가 쓴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초저녁까지 식사 대접해드리고 다 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그 매출 올리겠다의 욕심보다는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하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런 부분들 다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셔서 절대 후회 없으시게끔 준비를 저희도 많이 할 테니까 조금 미흡한 게 있으면 연장해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메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중간에 쭉쭉쭉 당겨가지고 중간에 쓸데없이 막 직원분들한테 뭐 업무 지시하고 이런 부분은 자를 수 있으면 다 잘라서 다시 올리세요.